동시효과 중개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올랐습니다. 소비 지표가 괜찮았고요. 이런 점들이 투자 심리를 호전시켰는데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발 더 우려가 불거지는 가운데 상승폭은 제한이 됐습니다. 우리 금요일장의 모습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NH투자증권 윤정식 대리와 함께합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개장 전에 어떤 점들 봐야 될까요? 네, 이제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저는 반영을 했는데요. 이제는 금리 인하 이후를 좀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미국에서는 금년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나왔는데요. 전일 금리가 인하가 되었지만 시장에서의 반응은 상당히 좀 좋지 않았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수혜라고 예상이 되었던 건설과 증권 쪽이 하락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금리 인하는 효과라기보다는 좀 버티기 성격이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만약에 금리 인상이 된다면 지금까지는 시장에 대안이 좀 없어서 더 많이 갔었던 제약바이오 쪽보다는 조금은 대형주들 쪽으로 분위기들이 좀 더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시장에 대한 경상수지 흑자라는 부분, 밸류에이션 매력을 겸비했다는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면 국내 시장에서의 대형주들 분위기가 금리 인상 때는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생각을 한다면 조금 길게 보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대형주들 쪽에서 정유화학처럼 실적이 조금 좋아지는 이런 섹터로 접근해 보시는 전략도 괜찮은 그런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다음 주에 이제 가격 제약권 확대가 예정이 좀 돼 있어서 코스닥 쪽으로는 투자 심리가 그렇다면 좀 많이 위축이 되지 않을까 좀 싶은데요. 그런 관점에서도 대형주를 보시는 거죠. 네, 코스닥 시장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 많죠. 제약바이오 조금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고요.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기대감이 있고 조금씩 좋아지는 기대감도 현실화가 되고 있는 그런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너무 많이 몰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본다면 가격 제한 폭에 대한 우려감도 섞여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부담감은 이제는 조금씩 나타날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시장은 양시장 모두 소폭이지만 플러스권의 출발을 앞두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가 0.39%가량의 오름세 7포인트가 상승한 2063선의 출발을 앞두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이 1.38포인트의 오름세 718포인트 선에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일단 빨간불을 켜면서 금요일장을 맞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코스피 쪽에서 본다면 지금 삼성전자의 강세가 아주 두드러집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엔화가 이 약세가 좀 진정이 되면서 현대차 등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어제 변동성을 좀 키우는 그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일단 플러스권의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대 상승, SK하이닉스가 0.96%의 상승, 자동차 쪽에서 현대차가 0.72% 정도의 플러스권, 기아차가 1% 넘게 상승하는 모습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측이 좀 되고 있어서요. 오늘은 전차 군단의 움직임이 장 초반에는 그래도 양호하게 잡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지금 화장품 쪽에서의 움직임 괜찮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소폭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아모레지가 2% 넘게 강한 시세가 예측이 되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지금 17만 원 선 오늘 좀 넘어서는 그 움직임을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움직이는 그 종목군들, 이 한국콜마 역시 화장품 쪽의 종목군들 많이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제약 쪽고 대용제약, 한미약품 등의 강세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종목들을 한번 시세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죠. 윤 대리님 코스피부터 살펴주시죠. 네, 코스피 쪽에서 금일 좀 잘 봐야 할 섹터, 건설, 증권 쪽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사실 기대감이 있었는데 하락하였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설, 증권 쪽 금일까지 좀 하락을 한다면 시장에서는 좀 영향이 좀 많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동시효과 보신다면 건설 쪽은 대부분이 보합 정도입니다. 대우건설 약보합, 삼성물산 강보합이고요. 현대산업,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까지 모두 보합이고요. 증권주들 소폭 플러스의 모습입니다. 대우증권, NH투자, 삼성증권이 약 한 0.6에서 1% 정도 상승하는 모습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일 상당히 좀 강했었죠. 자동차 쪽에서 현대차는 0.7%, 기아차는 1% 정도 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일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전일까지 지속적으로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약 한 1% 후반 정도 상승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은 거래소는 충분히 플러스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수급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반면에 떨어지는 쪽에서는 오늘 눈에 띄는 그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코스피 쪽에서 봤을 때 지금 마이너스권의 시세가 나오는 그 종목은 고려제강, 쌍용차, 그리고 삼lik식품 이런 종목군들이 한 3% 정도 마이너스권의 시세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39포인트의 상승입니다. 718선 지나고 있는데요. 윤대리님,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어떻습니까? 시총 상위주들 대체적으로 좀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그런 상승과 하락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좀 셌습니다. 좀 전에 제가 개장전 포인트 때 우려감은 말씀을 드렸지만 전일에 이렇게 셌던 종목들, 금일도 사실은 흐름을 단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상위 종목들 중에서 메디포스트라든지 한미약품 같은 경우 전일 상당히 좀 강했었는데 금일도 빨간불을 켜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메디톡스도 1% 이상 상승한 모습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약바이오 쪽이 금일은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외에는 반도체 장비주들 금일 강보합, 약보합 정도, 원익 IPS, 아이온, 테스트 같은 경우 약보합 정도 움직임이 예상되고요. 전일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던 대표적인 휴대폰 관련주인 파트론 같은 경우도 0.8% 정도 하락한 모습으로 시작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약바이오가 금일도 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네, 자 오늘 이 열린시장 레이싱에서 조이시트 김지수 대리 6월 12일 금요일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종목별 시세 좀 많이 엇갈린 가운데 이 소매 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 1.2% 증가된 그 모습이 나왔죠. 이렇게 소비 지표 호조에 따라서 소매 관련된 그 종목군들 소비군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아마존도 주가가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권의 움직임이 나왔고요. 크리스피 크림 도넛 이 종목도 실적 호전 소식도 전해지면서 주가가 한 14% 넘게 좀 뛰었다는 점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유가가 떨어졌어요. 유가가 간밤에 1.07%가량 떨어졌지만 그래도 60달러선은 좀 지지가 됐다는 점 좀 특징이고요. 그래서 항공주들, 철도 관련된 종목군들, 운송주들 다시 어제 이어서 강세 움직임이 좀 나왔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우리 시장에서 좀 많이 주목하고 있는 또 종목인데요. CEO 사임 소식이 있었습니다. 시간에서 지금 8% 넘게 급등세가 나온 그 종목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에 미치는 영향들 잠시 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환시장 출발 동향부터 살펴보죠. 여객 쪽에서의 환율은 많이 올랐습니다. 3원 75전의 상승, 1113원 50전 선으로 최종 고가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소비 관련된 그 지표 호조로 인해서 달러의 강세 움직임을 또다시 촉발을 시켰습니다. 자, 이런 점 그대로 정규 외환시장에 반영이 되네요. 원달러 환율 4원 20전의 상승입니다. 1113원 선으로 개장된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증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일본 니케이 225 지수 어제 다스만의 반대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엔화가 122엔까지 떨어졌다가 어제 다시 조금이나마 반등하면서 123엔 정도로 좀 엔화 약세 움직임으로 다시 돌아서는 그 움직임이 펼쳐졌는데요. 지금도 달러가 강세 움직임 펼쳐주고 있어서 엔화는 지금 현재도 약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니케이 225 지수 이틀 연속의 상승입니다. 0.2%가 오른 2431엔 선에서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되고 있는지 선물시장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선물지수 시가가 0.35포인트의 상승입니다. 254.20포인트 선에서 출발이 나왔고요. 여기서 상승폭 빠르게 키우네요. 0.75포인트가 오른 254.60포인트 선까지 상승폭 약간 더 키운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미경제 약정은 845계약 정도 증가가 되는 그 상황이고요. 프로그램 쪽에서 그동안에 비차익 위주의 매도가 참 많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프로그램이 7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비차익이 매수로 돌아섰다는 점 현재 눈에 띄는 그 흐름입니다. 투자 주체별로 움직임들 살펴보도록 하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 지금 장 초반에 비교적 좀 많은 매도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434계약의 순매도 선물 시장에서 잡히고 있고요. 반면에 현물 시장에서는 사고 있는데
유가증권 시장에서 142억 원가량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종목으로 본다면 오늘 삼성전자, 현대차 쪽으로 매수세가 좀 많이 잡히는 모습 기록이 되고 있고요. 기관은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는데 투신과 금융투자 쪽으로 현재 장초반에 매도가 잡히고 있습니다. 자, 지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현재 상승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가 오늘 코스피 2068선으로 개장이 됐고요. 상승폭 키우면서 양봉을 지금 4일 만에 내고 있네요. 15.84포인트가 상승한 2072.45포인트, 0.7% 정도의 상승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릅니다. 0.4%의 상승. 오늘은 유가증권 시장이 더 강한데요. 코스닥 지수는 2.92포인트가 오른 719포인트 선의 움직임 기록이 되면서 역시 4일 만에 반등 시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종목들 점검해보죠. 오늘 오르는 종목 수가 이 하락 종목보다 한 2배 이상 많은 그 상황에서 467개 종목이 거래소 시장에서 오르고 있고요.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한 7위까지의 종목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대형주들부터 점검해보죠. 윤 대리님. 네, 오늘 코스닥 시장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외국인 매수세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만큼 주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도 좋은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전기전자가 외국인 매수 가장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종목 자체도 삼성전자는 1% 후반 그리고 하이닉스는 1%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게 운송장비 쪽인데요. 현대차도 1.5% 정도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기아차도 1%대 후반, 현대위아도 1.6% 정도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면서 전기전자 그리고 운송장비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아모레퍼시픽 한 1% 정도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주들 중에서 이 운송장비 그리고 전기전자 쪽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좋지 않았었던 네이버가 2% 정도 상승하는 모습으로 좀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좀 우려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설주들이 약 한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1.6%, 대우건설이 1%, GS건설이 1.2% 정도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전일 좀 올랐다가 금리 인하 이후에 상당히 좀 많이 빠졌었던 증권주들 금리는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대우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모두가 2%에서 3% 정도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서 전일의 우려감을 좀 많이 씻어내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정유화학 섹터들을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가 조금 하락하였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SK이노베이션은 0.8%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S오일은 보합 그리고 롯데케미칼도 보합, 금호석유는 강보합 정도 움직임 나타나면서 전일의 유가 하락에는 큰 영향은 받지 않는 그런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니 해도 지금 금리나 수혜주들 움직임 강합니다. 건설주, 증권주 지금 나란히 이 업종 상승률 1, 2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이들 종목군들 중에서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 건지 전략 좀 짚어주세요. 네, 사실은 금리 인하가 됐으면 어제 건설주 그리고 증권주가 올랐어야 되는 게 좀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전일 같은 경우는 좀 떨어졌던 게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상태에서도 좋은데 금리 인하했다고 어떤 점이 더 좋아질까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증권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이제는 추가적으로 더 힘들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금일 오르는 게 정상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우선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좀 상당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 부분을 좀 짧게 보시는 전략이 좀 더 안전한 전략이 될 것 같고요. 금융 쪽에서는 조금 길게 보신다면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무게가 훨씬 높은 만큼 보험 쪽이 은행, 증권, 보험 이 세 섹터 중에서는 중장기적인 부분이라면 보험 섹터가 조금은 더 안전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안 볼 수 없는 종목 삼성전자 지금 정말 오랜만에 반등 나옵니다. 닷새 만에 지금 플러스권 시원스럽게 2% 정도 상승하는 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좋습니다. 1% 넘는 플러스권의 움직임. 단기간에 좀 많이 떨어졌던 그 종목이에요. 자, 양봉 좀 내고 있는데 자, 이 종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사실 삼성전자가 올라야 국내 시장 자체가 좀 오를 정도로 시가총액 많이 크게 차지하고 있고 영향도 큰데요.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휴대폰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 반도체만으로 보더라도 128만 원, 굉장히 좀 싼 가격이라는 평가가 시장에서 많고요. 그리고 외국계 매도세가 좀 많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삼성 그룹 자체의 이슈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수급이 좀 섞였다고 보여지고요.
이제는 뭐 실적으로 본다면 뭐 충분히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시장에서는 뭐 목표가 하향에 대한 그런 레포트들이 나왔지만 목표가가 하향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은 좀 상당히 싸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는 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약주들도 지금 많이 눈에 띄는 흐름들이 잡히고 있어요. 대웅제약, 한미약품, 뭐 상승권의 움직임이 강하게 펼쳐지고 있고 한미약품은 뭐 추세가 계속적으로 좀 살아있는 그 움직임이 형성이 좀 되고 있는데 이쪽을 짚어볼까요? 네, 한미약품은 상당히 좀 이슈가 많았었죠. 뭐 라이센스 아웃 이후에 상당히 빠르게 오르면서 10만 원 부근에서 지금 50만 원 정도까지 왔는데요. 전일 급등을 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뭐 금융투자 쪽에 있어서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고요. 금일 같은 경우도 세게 시작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뭐 추가적으로 무언가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그 시장에서의 그런 뭐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 중심으로 해서 제약주들, 뭐 한미약품까지 꺾일 때까지는 제약바이오주들을 좀 좋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그 외에도 제약바이오 중에서 전일 좀 많이 올랐었던 메디포스가 지금 소폭 하락으로 시작을 했다가 다시 이제 빨간불을 켜면서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뭐 그 외에 다른 제약주들 같은 경우 코오롱 생명과학도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전일에도 4% 정도, 금일도 2% 정도 올라가면서 아직은 제약바이오가 죽지 않았다라는 모습들을 여러 종목들이 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눈에 띄는 그 종목이 바로 네이버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이버 4일 만에 반등 시세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의 오늘 매도도 좀 집중이 되고 있고요. 정말 많이 떨어진 종목입니다. 바닥권에서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의 양봉 좀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까? 사실 외국인이 금일까지 본다면은 6거래일 연속 순매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흐름은 좋지 않았었는데요. 기관 쪽에서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가 좀 거세게 나왔기 때문에 보수는 좋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실적 계속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 기대감이 좀 적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 주가가 좀 하락을 많이 했었거든요.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자리 상당히 좀 싼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 좀 탄력을 좀 많이 느끼고 싶은 투자가라면은 뭐 금일처럼 양복이 나오는 날부터 접근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길게 올라가기 위한 지금은 단순히 좀 기술적 반등 그리고 그냥 가격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다 이런 부분들로 매력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본다면 좀 짧게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더 편안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급락 나오는 종목이 있네요. SK케미칼 지금 5% 넘게 하락하는 그 움직임이 펼쳐지면서 현재 장대 음봉을 좀 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뉴스가 아직은 뭐 파악이 되고 있지는 않는데요. 뭐 대우 창고를 통해서 상당히 좀 빠르게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창고를 통해서 좀 매도가 나온다면 뭐 좋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다른 창고 쪽에서도 매도가 많이 나온다면 추세적인 하락이다라고 보여지지만 한 창고에 좀 많이 나온다 이러면은 좀 단기적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케미칼도 사실은 백신 관련 종목이었고요. 이 화학 쪽보다는 바이오 쪽으로 좀 더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신다면 지금 자리 뭐 75,000원 정도 부분에서는 크게 부담은 좀 안 될 그런 자리 같아서 이 정도 자리에서 조금 보시고 낙폭이 준다면은 뭐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매력이 있는 그런 자리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고려제강도 많이 밀리고 있는데 어제 한 11% 정도 올랐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 한 절반 정도 좀 되돌림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항공우주 지금 나흘 연속에 플러스권 강하게 연출이 되네요. 3.6%의 상승. 차세대 중형 위성 사업자로 좀 유력하다는 그 전망과 더불어서 매수세가 좀 많이 쏠리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금 조금 더 오르면서 0.8% 정도의 상승, 2,073선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오늘 720선을 회복을 한 그 상황인데요. 자,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 살펴보죠. 윤대리님 시총 상위주들부터 짚어주시죠. 네, 코스닥 시장 1, 2, 3위 종목은 코스피랑은 다르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약 한 0.8%, 다음카카오가 1.3%, 동서가 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하지만 4위 종목들부터는 빨간불 선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4위 종목이 메디톡스 상당히 강하게 오릅니다. 전일 한미약품 그리고 메디포스트와 함께 메디톡스 좀 강하게 오른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금일도 3%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CJENM 최근 들어서 조금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힘을 내면서 금일 1.7%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로메드도 2%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로엔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빠르게 올랐었는데 금일은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에너지도 지속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 금일은 3.4% 정도
반등 나오는 모습이 있고요. 웹젠도 게임주들 중에서는 금일 게임주들이 좀 분위기가 좀 괜찮은 편인데 가장 강하게 4% 정도 오르고 있고요. 컴투스가 1.78%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포로생명과학이 장 초반에 말씀드릴 때는 2% 정도였는데 지금은 3.5%까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바이오 제약주들 금일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게임주들의 강세가 오늘 조금 눈에 띄는 그 상황이에요. 파티게임즈는 계속 갑니다. 지금 6% 넘게 급등 시세에 연출이 되면서 지금 한 7거래일째 강한 시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군들도 지금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이쪽에 전략도 짚어주시죠. 네, 사실은 게임주들이 많이 좀 꺾였었습니다. 컴투스 중심으로 해서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조금은 꺾이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게임주들 전체적으로 수급이 좀 안 좋았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으로 너무나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들어올 자금 자체가 조금 부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게임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중국에서의 실적도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NC소프트나 NSL 엔터테인먼트도 한 2에서 3% 정도 플러스권, 웹젠도 한 3% 넘게 오르고 있다는 점 좀 특징이고요. YD 온라인도 좋고, 그리고 오늘 또 열린시장 레이싱에서 추천을 받은 두 종목도 모두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화장품주들이 괜찮은데 특히나 이 화장품 원료 쪽, 이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랜드가 한 11% 넘게 급등 나오고 있고요. KCI도 한 2%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들도 지금 한국콜마, 코리아나 모두 상승세가 강하게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화장품주들은 사실은 실적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시장이 조금 불안할 때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런 화장품 섹터들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차트적으로 조금 위에 있다라는 부담감은 있지만 실적의 안정성이 뒷받침되는 만큼 원료주들 뿐만이 아니라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같은 제품을 파는 회사까지도 화장품주들은 전체적으로 실적이 꺾일 가능성은 아직은 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메르스라든지 여러 가지 중국에 있어서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안정적인 흐름 지속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된 종목이 있었습니다. 픽셀 플러스라는 종목, 코드번호 087600. 이 종목은 이 자동차 관련돼서 차량용 이 카메라 핵심 부품을 좀 만드는 업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공모가가 3만 원이었습니다. 공모가를 밑돌면서 좀 부진하게 출발이 됐어요. 이 공모가보다 한 10% 낮은 27,000원의 이 시초가가 형성이 좀 됐고요. 지금 여기서 아주 소폭 좀 오르고는 있는데 27,250원 선 수준입니다. 0.93% 정도의 오름세. 역시 공모가는 하회하는 그 움직임이 형성이 되면서 좀 고된 신고식을 현재 호된 신고식을 치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 그리고 눈에 띄는 그 종목군들 좀 찾아보게 된다면 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나 이 하이닉스가 움직임이 좀 강하게 좀 펼쳐지면서 이 기술주들의 움직임들 또 주목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쪽에서 좀 특징적인 종목군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는 좀 수급이 잘 들어오면서 1% 정도, 그리고 하이닉스는 1% 정도, 삼성전자는 1%가 좀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쪽에 있어서의 기술주들은 사실은 그렇게 강한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급을 보더라도 코스닥 부품 쪽으로는 외국인 기관 양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이런 부분을 증명해주고 있고요. 휴대폰 부품주라든지 반도체 장비주 모두가 다 하락을 하고 있어서 거래소와 코스닥의 IT는 좀 상반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도 좀 대형주 섹터에서는 움직이는 그 종목군들. 네. 암카카오가 여전히 좀 하락폭을 크게 키우는 그 모습이고요. 반면에 이 메디톡스가 상승폭 키우면서 4.7%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고요. 젠백스도 4.5% 정도의 상승권, 바이오제약 이쪽이 오늘 또 살아있는 그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반면에 지금 로엔이 한 2% 정도의 마이너스권, 기술주 섹터에서는 지금 파트론, 이오테크닉스, 인터플렉스가 모두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권의 움직임은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357억 원가량의 매수로 일단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로 전환된 움직임이 오늘 닷새 만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 건가요?
네, 뭐 장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전자 그리고 운송장비 쪽으로 상당히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 대비해서 전기전자는 소폭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운송장비 쪽으로는 매수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장 초반 대비해서는 조금 팔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IT 쪽에 있어서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운송장비 쪽으로는 현대차, 기아차 이쪽인데 지금 상승폭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을 마이너스 1.6%까지 나왔기 때문에 수급이 운송장비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정유화학 쪽으로 이제 외국인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화학보다는 운송장비가 많았는데 지금은 화학 쪽으로 약 한 40억 가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자동차 어제도 장 초반에 이 시간에 5, 6%가량 현대차, 기아차가 오름세가 나타났다가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을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변동성을 좀 큰 그 모습이 좀 펼쳐졌던 그 섹터였는데, 오늘은 현대차, 기아차 오르고 현대모비스 그리고 한라홀딩스 뭐 이런 종목군들, 이 부품 쪽에서는 좀 마이너스가 강하게 나오는 그 종목군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동차 쪽은 여전히 뭐 트레이딩 관점 이상에서는 좀 볼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자동차 쪽 사실은 현대차 실적이 좋진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너무 안 좋았었죠. 그런 부분들이 이 프로덕트 믹스, 그러니까 미국에서 SUV 차량 쪽으로 빨리 좀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나오고 있어서 이 제품에 있어서의 그런 프로덕트 믹스가 조금 개선이 될 때까지 시간은 좀 걸린다라는 게 뭐 외국인들의 시각 그리고 국내 기관들의 시각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대차 쪽에서는 그런 제품이 다변화가 되면서 미국에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이, 신차들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한다라는 부분들만 매수세가 좀 가능할 것 같고, 아니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 정도만 보시는 게 당분간은 좀 좋아 보입니다. 네, 싸지만 수급이 많이 호전되는 모습은 좀 보이질 않네요. 자,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죠. 코스닥은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있습니다. 좀 어떤 움직임인가요? 코스닥 시장 외국인 전일에 이어 좀 팔고 있는데 가장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는 게 IT 부품주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소와 코스닥이 수급이 많이 엇갈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장비주들 그리고 휴대폰 부품주들까지도 외국인 기관 양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 화학과 제약 쪽으로는 역시 좀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약 쪽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쪽에 있어서는 제약과 화학 쪽으로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집중된 만큼 뭐 금일 같은 경우는 제약주들 모양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일 제약주들 중에 좀 많이 오르는 게 메디톡스인데 이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다음카카오는 팔고 바이로메도 이쪽으로도 좀 매수세가 또 많이 좀 들어오는 모습도 포착이 좀 되고 있는 그 상황이네요. 자, 지금까지 동시효과 중개석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인적스테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